안녕하세요. 공공수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3강 자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살 같은 경우가 살짝 우울증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있고 되게 우울해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 우울 강의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자살에서도 하기 때문에 좀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살 같은 경우도 큰 틀은 올드코에스 카페랑 최대한 맞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울 건 많이 없을 거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언제부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실제로 시행했는지 를 확인해야겠고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빈도를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이제 경험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겠죠. 언제 그랬는지, 뭐 어떻게 그랬는지 그런 거 다 물어보면 되겠고요. 이때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 분위기 조성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환자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PPI 쌓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살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전, 중, 후 두 가지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살 전에, 자살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자살 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살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그다음에 유서를 쓰고 주변에 알렸는지 각각 하나씩 이렇게 계획 준비 물어보면 되겠고, 자살을 시도를 했다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봐야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지, 뭐 스트레스를 최근에 더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직접적인 계기를 묻고 그냥 후에 신체적인 문제랑 이제 심정, 정신과적인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현재 심정이 어떤지, 그냥 신체적으로 머리가 아프진 않은지, 그다음에 뭐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걸 복용한 경우 너제 보미팅이나 대사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적 질환은 당연히 우울 불안 수면 물어보면 되겠죠. 애초에 자살이 우울하거나 뭐 불안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수면 묶어서 보면 되겠고요. 자세하게 우울을 물어볼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자다가 이거 우울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병에 대해서 조현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자살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환시나 환청이 보이진 않았는지, 그리고 뭐 조울증 뭐 그런 경우에도 바이폴라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우울인 경우 감별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애초에 만약에 이 사람이 시도를 안 했고 처음 시도했던 거라면 평소에도 좀 충동적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악화 요인 중에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그다음에 뭐 이것도 가정 폭력도 비슷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혹은 이제 사별이나 이별 등의 어떤 상황이 있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과거 질환 중에 이제 뭐 만성 질환, 뭐 암이나 당뇨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치병 걸린 게 아닌지, 난치병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정신과적 질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뭐 약을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닌지,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먹진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좀 긴데요. 이게 사실은 가족이나 보호자한테 어떻게 얘기할 건지를 끝나고 아마 얘기를 하라고 책에 써 있을 텐데, 이거 이 많은 거 하려면 좀 바쁘고 그렇기도 해서 그냥 항목을 이쪽으로 갖고 왔고, 애초에 가족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물어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살 시도한 가족이 있는지, 그다음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지, 왜냐면 이 입원한 사람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가족 관계 이렇게 물어보고요. 주변에 정신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보호자한테 어떻게 전할 건지까지 여기서 물어보시면 이제 가족에 대한 모든 건 물어보는 거니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가 다치지 않았는지, 뭐 머리 다쳤을 때 충동 도달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피지컬은 아마 어떤 책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있으면은 본인들께서 좀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검체교 제공 보면 이제 대답 잘해줘서 감사하다 하고, 대부분 우울증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했다면은 자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거나 뭐 혼자 살거나 좀 나이가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살이 되게 고위험도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필요한 경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네, 보시면 되겠죠. 자살 고위험군은 무조건 입원 치료하고 정신과 상담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약을 하고, 우울증 있는 경우 이제 우울증 그 단어에서 봤던 교육을 하면 되겠다. 당신의 머리 문제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냥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추가적으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고위험군은 무조건 입원 치료한다. 이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좀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사회적인 좀 지지 체계가 있고 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통제 하에 단기간 처방하고 외래는 꼭 방문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정폭력, 자살, 성폭력 모두 다 129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돌려막기 하면 되겠고, 재방문 궁금한 것까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책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모든 걸 채우려고 하면은 한 20분을 줘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본인이랑 조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 아니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신체 인찰은 없으니까 신체 인찰은 없이 하면 되겠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마지막 강의 성폭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